데릭 로즈는 시카고의 잉그루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범죄와 마약이 일상처럼 존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린 데릭에게는 그 흔한 5센트짜리 사탕조차 사기 어려웠는데 로즈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우편함을 열어 청구서를 보고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으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데릭은 무엇이든 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레이 파크 농구 코트는 데릭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 살인공원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장소였지만 데릭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농구를 연습했습니다. 무려 지역갱단조차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데릭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데릭 로즈는 마침내 시카고의 세미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시카고 공립학교 최초로 연속 2번의 주 챔피언십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성과 덕분에 다수의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제안을 받았고 결국 이들 중 앤퍼니 하더웨이를 배출해낸 멤피스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2살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2008년 NBA 드래프트 1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었던 데릭 로즈는 데뷔 시즌부터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으며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을 상대로 36.11 어시를 기록하며 승리합니다. 비록 시리즈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결국 2009년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에 선정되었습니다. 2010-2011 시즌 시카고 불스를 62승 20패의 성적과 함께 조던 은퇴 후 최초로 리그 전체 1위로 이끌며 2011년 22살의 나이로 리그 데뷔 3년 만에 NBA 정규 시즌 MVP를 차지하며 마이클 조던 이후 새로운 시카고 불스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의 첫 번째 MVP 수상 시점과 비교해보면 데릭 로즈가 얼마나 잠재력이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릭 로즈는 MVP 수상 연설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농구를 할 의욕이 없을 때나 힘든 날에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22살이 지난 데릭 로즈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그 3년차 데릭 로즈가 최연소 MVP로 등극하자 NBA 팀들은 점고 우수한 선수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NBA와 선수 노조 간의 단체 교섭 협정을 통해 결국 리그에 로즈룰이 도입되었는데 로즈룰은 신인이 최고의 활약을 펼칠 경우 기존의 신인 연장 계약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의 신인 계약 규정에 따르면 신인 선수는 계약 연장 시 팀 셀러리 캡의 최대 25%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금액도 충분히 엄청난 금액이지만 신인이 신인 계약 기간 중 MVP를 수상하거나 올 NBA 팀에 2번 이상 선정되거나 올스타 팬 투표에서 2번 선발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 시 연장 계약에서 셀러리 캡의 최대 30%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로즈룰이었습니다. 이렇게 데릭 로즈의 탁월한 재능과 성과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리그의 없던 연봉 규정까지 새로 만들도록 했으며 2011-2012 시즌을 앞두고 로즈룰을 적용해 시카고 불스와 5년 맥시멈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데릭 로즈뿐만 아니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앤서니 데이비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도 로즈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릭 로즈는 약 188cm에 91kg의 단단한 근육질의 체격으로 힘과 민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어를 바꿔놓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매우 빠른 퍼스트 스텝을 가지고 있어 수비를 쉽게 제쳤는데요. 수비를 제친 후 돌파에 덩크와 플로터, 그리고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방향을 바꿔 득점하는 능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 너무 빨라서 천하의 웨스트브룩도 빠른 선수를 많이 상대해봤는데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속하고 높이 점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항상 부상의 우려가 존재했으며 큰 부상을 당할 경우 눈에 띄는 기량 저하가 우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운동 능력을 이용해 높이 점프 후 두 발이 아닌 한 발 착지를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많은 팬들이 그의 한 발 착지를 두고 부상을 걱정했습니다. 이랬던 팬들의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연소 MVP, 맥시멈 연장 계약을 통해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데릭 로즈에게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2012년 플레이오프 1차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경기 종료 약 1분 20초를 남겨두고 착지 후 전방 십자인대가 찢어지면서 코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카고의 관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은 NBA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 중 하나로 부상 후 복귀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큰 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즌 아웃이 된 데릭 로즈는 수술과 재활을 거친 뒤 2013년 복귀했지만 복귀 10경기 만에 오른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당하게 됩니다. 로즈는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향한 비판과 의심에 맞서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지만 데릭 로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팬들은 경기장에서 데릭 로즈를 향해 패스해, 데릭, 너는 할 수 없어 라며 그의 플레이를 비난했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로즈는 이제 무엇을 하든 비난받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한 스포츠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로즈를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데릭 로즈는 그건 당신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그걸로 화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데릭 로즈는 시카고를 떠나 뉴욕 닉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미네소타 울브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등 여러 팀을 옮겨 다니면서 햄스트링 부상, 왼쪽 무릎 한월판 연골 파열, 발목 부상으로 부상과 복귀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뉴욕 닉스로 이적한 데릭 로즈는 어느 날 갑자기 경기장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 1월 9일 뉴욕 닉스의 선발 포인트 가드였던 데릭 로즈는 경기 전 코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닉스의 공식 로스터에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지만 구단조차 그의 현재 위치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데릭 로즈는 팀 연습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났고 팀 동료들과 스태프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로즈는 그날 아침 일어나서 슈팅 훈련에도 참가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경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릭 로즈는 그 순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상과 재활, 그리고 뉴욕으로의 트레이드를 통해 데릭 로즈가 얼마나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로즈는 이 사건 이후 다시 팀에 집중하겠다고 팀원들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순탄치 않은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데릭 로즈에게 2018년 할로윈 데이는 결코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유타 재즈와의 홈 경기에서 데릭 로즈는 놀랍게도 부상 전 전성기에도 이루지 못했던 커리어 하이 50득점을 해내고 말았는데요. 로즈는 경기 초반부터 팀의 첫 득점인 3점 슛을 시작으로 골밑과 외곽을 두루두루 공략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후반전에만 무려 34득점을 해냈는데 4쿼터 팽팽하게 맞선 상황, 수비형 루디 고베어를 페이크로 속이며 중요한 득점을 해냈고 3점 차로 겨우 앞서고 있던 마지막 포지션 긴박한 상황, 상대팀 단테 엑섬의 3점 슛을 위닝 블락으로 막아내며 경기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데릭 로즈의 전성기를 기억하고 떠올렸던 팀 동료들은 데릭 로즈에게 달려가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줬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로즈는 나는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뛰고 있어요. 경기 전에 팀 동료들이 제게 그냥 제 플레이를 펼치라고 말해줬고 오늘 밤은 정말 멋진 밤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데릭 로즈의 감동적인 수상소감을 보며 눈물을 함께 흘리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데릭 로즈는 아디다스와 14년간 최대 1억 8,500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로즈가 코비나 르브론 같은 슈퍼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 보고 거액의 베팅을 했으며 히로즈 시리즈라는 시그니처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비 시리즈와 같이 역대급 농구화 시리즈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데릭 로즈는 계약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앞으로 전개될 농구화 라인의 매출에 큰 타격이 우려됐지만 아디다스는 그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리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데릭 로즈의 복귀를 지원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했으며 다큐멘터리와 홍보 영상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데릭 로즈의 경기력은 부상 전보다 하락했지만 꾸준히 디로즈 농구화 시리즈를 이어나가며 데릭 로즈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고 데릭 로즈 농구화는 결국 중국 시장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디다스는 그와의 계약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만약 칸예가 데릭 로즈를 만나게 된다면 데릭 로즈와 의리를 끝까지 지켜낸 아디다스에 대해 과연 뭐라고 말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릭 로즈는 9월 26일 SNS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내 첫사랑 이라는 제목의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본인의 은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너는 내 삶의 높고 낮은 순간에도 항상 나를 믿어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내게 변함없는 존재가 되어주었어. 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편지를 통해 은퇴하는 자신의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 편지는 SNS뿐만 아니라 선수 시절 뛰었던 도시 신문들의 전면 광고를 통해 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데릭 로즈의 은퇴 소식에 NBA 선수들이 SNS를 통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은 로즈를 상징하는 장미꽃을 남겼고 트레이 영은 디 로즈, 레전드여, 영원하리 라며 그가 떠나는 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지아 토마스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진솔한 사람, 내 인생 최고의 슈퍼스타, 영원히 최고 중 하나로 남을 사람 이라고 언급했으며 트리스탄 탐슨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 그리고 더 훌륭한 팀 동료, 축하해, 형제여 라고 남겼습니다. 시카고 불스 계정은 시카고에서 온 소년일 뿐이었지 모든 것에 감사해 라며 데릭 로즈가 시카고 불스에 가져다준 활약에 대해 함축적으로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전 소속팀이었던 뉴욕 닉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도 데릭 로즈의 은퇴 소식에 반응을 했습니다.
데릭 로즈는 역대 최연소 MVP라는 타이틀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지만 치명적인 무릎 부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성기가 지난 후 미네소타에서 50득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런 열정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